일본 대부분의 그 회사가 교통비는 거의 지원을 다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에는 보통 월세 같은 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월세 절반 정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양릉입니다. 지금은 이제 바를 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후쿠오카에 아는 형님 중에 이제 일본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형님이랑 술을 마시면서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와타나베 도리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에 이제 형님이 좀 자주 가시는 바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가는 바는 여기입니다. 바 리투라고 하는데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여기입니다. 바 리투. 가게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렇게 바에 와가지고 오늘 그 일본 영주권자 한국인 분하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10년 정도 일본에 살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형한테 조금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일본에 얼마나 거주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일본에 몇 년도에 오셨죠? 2011년도쯤에 와서 한 2년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총 한 10년 정도 됐어요. 먼저 저희 형제가 둘인데 형이 먼저 일본에 왔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좋게 봐가지고 저도 이제 일본에 가보는 게 어떻냐 해가지고 일본에 오게 됐는데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와, 2011년도에 와가지고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한 13년 정도를 거주하고 있는 거네요. 와, 진짜 대단한데? 제가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거는 뭐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이제 한국과 일본의 약간 문화적 차이를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그래도 20년 살았고 한국에서 군대도 나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일본에서도 이미 10년 이상 거주하셨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과 한국 문화에 대한 차이를 조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문화적 차이를 느낀 게 있나요? 첫 번째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뭔가를 하게 될 때 한국에서는 약간 고정관념이 약간 심하다는 느낌? 뭔가를 하면은 그거는 뭐 기다 아니다 그런 관섭이 좀 있다고 좀 느끼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거는 그냥 존중해주는 느낌? 저 사람 뭐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니까 그런 거를 뭐 존중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저도 똑같이 느껴요. 그 일본에서는 되게 개성이라는 걸 중시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헤어스타일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시스루펌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유행을 하면은 모든 한국 남자들이 다 시스루펌을 하고 가을에 한 사람이 뭐 트렌치 코트를 입으면은 막 다 같이 입고 이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개성을 중시해가지고 사람들이 유행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되게 잘 드러내는 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 일은 뭐 회사원이신 건가요? 네, 일본에서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일본 회사에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이제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혹시 뭐 일본 회사의 혹시 장점 이런 거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일본 회사 저희 주관적인 얘기인데 일본 대부분의 그 회사가 교통비는 거의 지원을 다 해주고요. 네, 정기권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월세에 포함돼 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거리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 금액적으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까지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 편이라서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 부담금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교통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한국에는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에는 보통 월세 같은 거를 이제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월세 절반 정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교적으로는 그런 월세에 대한 부담은 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육아휴직. 이번에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내는데 보통 이제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쓰기 힘든데 저희 회사 측에서는 그런 거 눈치 볼 필요 없이 1년 정도 쉬고 와도 된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줘서 육아휴직 받으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고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지원금도 받으면서 이번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다시 복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일본 회사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회사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일본 회사의 단점 첫 번째로는 일본은 아날로그 문화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회사에 출근할 때도 이제 정장을 이제 말끔히 차려입고 이제 출근을 하게끔. 한국은 요즘에 캐주얼 이런 정장이 많이 보편화돼 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는 멀끔하게 차려입은 수트 복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두 번째로는 세금 같은 경우 한국은 보통 월급의 한 10% 15% 정도 세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보통 한 20%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단점이지 않나 싶어요.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뼈아픈 단점일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직장에서 식비 지원 같은 건 나오나요? 저는 나오진 않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 보면은 좀 이제 좀 큰 기업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식비 지원이 나오는 회사들도 있어요. 뭐 하루에 비 2,000엔 정도 뭐 나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좀 드물죠, 그런 경우에는. 네. 그리고 식비 지원이 이제 안 나오는 회사가 많긴 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직원들이 많은 편이에요. 확실히 한국에서는 회사 다니면서 이제 도시락 싸고 다니는 직원들은 많이 못 봤는데 일본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비 지원이 안 나오는 회사가 많고 식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식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보통 달에 2-3번 정도 법인카드로 이제 회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보통 법인카드로 회식을 하는 경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자비로 이제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는 편인데, 뭐 회식을 해도 이제 상사들이 술을 강요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식비가 회사에서 지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회식 횟수는 적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뭐 회식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후쿠오카에 살면서 이제 여러 일본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때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계약된 주차장이 없으면은 자동차를 못 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맞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입을 했는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주차장이 계약되어 있어야 되고, 그 주차장을 계약함으로써 차고 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차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고 증명서를 낼 수가 없으면은 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본에서는 만션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 같은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은 이제 주차 뭐 한 대까지 가능하던지 아니면 뭐 등록하면 2대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맨션에 살아도 주차비를 따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쓰는 주차장은 한 달에 11,000엔, 2,000엔 정도? 보통 지역에 따라 좀 다르고요. 이제 좀 외곽 지역으로 가면은 저렴한 5,000엔 정도의 주차장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래도 이제 그 주차장을 씀으로써 이제 자기 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차를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가 진짜였네요.
일본에서는 이제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계약한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근데 계약한 주차장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만션,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따로 주차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혹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예비 워홀러라든지 학생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예비 워홀러나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만약에 일본에 와서 집을 구하게 되면은 일본은 이제 초기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구하고 또 알바를 구할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기 비용은 준비를 많이 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남으면은 그걸로 이제 자기 개발에도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해도 번역기를 이제 많이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번역기로도 이제 좀 그런 전달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N3라도 이제 따고 오시는 게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진짜 여기서 오래 거주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정보들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네요.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올 때 집을 구할 때 초기 비용으로 되게 많은 돈을 썼고, 그리고 일본어를 뭐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확실히 제가 일본어를 아예 못했다면은 여기서 이제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일본어를 아예 못하거나 이러면은 좀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요즘은 번역기가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해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소한 뭐 N3를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N3 정도의 일본어를 회화라도 할 수 있는 상태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시고 일본에서 이제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랑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취업이나 일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